점심? 목요일 점심 힘들어요. 왜요? 하려면 수요일 점심? 왜 내일. 토요일 점심이에요? 목요일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도 수업 중이죠. 목요일 이번 주에 목요일 인터뷰. 그래서 아. 점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일정 짜고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고. 자,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남은 건 이제 과제로 남아서 마무리 해주세요. 아니면 같이 목요일날 식사하면서 인터뷰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 다. 그건 좀 곤란하고 진짜. 체할걸요. 그럼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자, 튜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튜닝. 자, 학습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튜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지리 실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 실행 계획이라는 걸 조회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리 실행 계획이 문제가 있으면 뭔가 성능이 나쁘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초보자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을, 이 튜닝이 성능 개선이니까 성능 개선을 하는데 인덱스를 이용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다. 인덱스도 굉장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아주 간단한 인덱스를 이용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해서 먼저 큰 개론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커미션. 됩니다. 아직도 가고 혼자 여기 집중해서 가야 돼. 뭐지? 이거 아, 저거 좋아요. 컴퓨터가 되고. 지금 강좌를 올리고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라갔죠? 비밀을 아니죠? 네.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이라는 자체 단어의 뜻은 성능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 또는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에 포함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이 개발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들을 튜닝하는 게 포함이 되고요. 즉 성능 개선하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 자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합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DBMS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설정들 그리고 운영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체제 있죠. 시스템, 그 운영체제 등을 다 포함해요. 그리고 여기 안 써있는 거 포함한다면 네트워크까지도 포함해요. 그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거나 수정했을 때 DBMS 서버로부터 사용자까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서버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튜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잡할 때는 사용자의 일반 PC에서부터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가 다 포함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 통신과 각 서버들 다 포함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웹 서버의 O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OS, DB 서버의 OS, 서버 OS만 해도 3개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에 웹 서버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있겠죠. DB 서버에 프로그램 있겠죠.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튜닝을 제대로 다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은 그 영역을 전부 다 커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웹 브라우저부터 DB 서버까지. 전문가 약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제대로 다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필요한 지식은 이게 굉장히 넓은 영역이라 그랬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식부터 운영체제 하드웨어, 심지어는 하드웨어의 디스크 영역까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는 디스크가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서버로 가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위한 저장 시스템, 디스크가 별도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갔다 오신 분? 거기에 서버 큰 거 이렇게 서 있는 렉 같은 거 보셨나요? 네. 들어가서? 렉. 그거 렉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러분 키보다 좀 더 큰 거. 그 렉 안에 서버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렉 안에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렉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굉장히 많게 꽂혀 있는 그 안에. 그게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저장 시스템. 그래서 어떤 렉은 그냥 그 하드디스크만 저장하는 렉이에요. 그런 렉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대용량 시스템에서는. 그런 하드디스크만 전문으로 하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영역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PC에 있는 디스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영역까지 지식이 다 있어야 전체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DB 튜닝을 전 분야에 걸쳐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경력이 많고 고도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특급 엔지니어라고 부르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지금 초급이잖아요. 사실은 초급도 아니에요. 초급이 되면 졸업을 해야 초급으로 인정됩니다. 졸업을 해서 회사 취직하면 초급으로 분류돼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그 위에 특급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소프트웨어 산업대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표준 가이드에 보면 급이 있어요. 초, 중, 고, 특급 이렇게 있어요. 급은 얼마 줘요? 그게 가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초급은 얼마? 하지만 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급으로 제가 뭐 변정을 내고 했던 지가 좀 세월이 흘러서 네. 초급이 한 200~300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회사 기준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한 달 월급이 아니고요. 그 엔지니어 월급 플러스 그 회사의 유지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술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초급 엔지니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소프트웨어 산업 산정 대가보다 낮아요. 거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만약에 튜닝을 잘하는 사람이다.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굉장히 일이 힘들거나 안 좋은 거는 개인 사정이나 다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굉장히 벌이가 좋은 편에 속하는 직종이고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직종, 업무 분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 개선 영역, 튜닝 영역을 나눠보면 시스템 영역과 애플리케이션 영역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시스템 영역은 주로 DBMS 자체, 즉 MySQL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MySQL 내부에 환경 변수 값들이 존재합니다. MySQL이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를 얼마나 쓰게 할 건가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운영체제 자체. 운영체제도 환경 설정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디스크, 아까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서 DB 데이터 갖고 나가는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번 학기 같이 배우고 계시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는데 얘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만드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설계 자체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이 스키마가 잘못되면 역시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SQL. 우리 이번 학기 주로 많이 배웠던 SQL. 이 SQL을 잘 작성해야 성능이 잘 나옵니다. 이게 잘못되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묶여서 서로 엮여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리 실행 계획을 이제 볼 텐데 앞에가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지리 실행 계획이라는 내가 갑자기 훅 뛰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리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하고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지리 실행 계획은 여러분이 사용자가 DBMS에 SQL을 주죠. 요청하죠. 그럼 SQL을 이렇게 받으면 DBMS는 뭘 하냐면 그 받은 SQL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답을 찾아서 다시 돌려줄 건지 그 질의를 처리하는 절차예요. 질의를 실행하기 위한 플랜, 계획이에요. DBMS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DBMS는 그 질의, SQL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 실행 계획이 잘 나와야 빠른 성능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SQL을 요청했지만 DBMS는 그 SQL을 실제로는 질의 실행 계획으로 바꿔서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보는 거예요. 개발자나 데이터베이스 튜닝하는 사람은 SQL이 왔을 때 DB가 이걸 어떤 절차로 수행하는가라는 절차를 보면 아 이게 빨리 될지 느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질의 실행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뭔가 에러가 나고 성능이 엄청나게 느리고 뭔가 비정상적인 때는 약간 또 달라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야, 좀 성능이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앞에 얘기했죠. 성능의 이슈, 튜닝에는 굉장히 모든 분야가 걸쳐 있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SQL 쿼리 실행이 느린 경우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특정 SQL이 느리네 라는 걸 찾게 되고 그 SQL을 좀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 운영 중인 상태일 때는 이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최초 개발해서 이 시스템이 빠르게 동작할까 말까를 테스트할 때도 이 일을 주로 해요. 어떤 SQL이 정말 빨리 동작할까? 이걸 검토를 해요. 주로. 개발자 입장에서 특히 더 그래요. 질의 실행 계획을 이해하고 이게 진짜 빨리 동작할지 느리게 동작할지를 알고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SQL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그래서 질의 실행 계획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없다면, 이걸 이해 못한다면 성능 추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실행 계획, 쿼리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겁니다. 보통 이 질의 실행 계획을 대학교나 학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걸 배우고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만드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질의 실행 계획을 볼 줄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질의 실행 계획은 최소한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지 내가 만든 쿼리에 간단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SQL을 DBMS가 어떤 실행 절차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계획이고 질의 실행 계획입니다. DB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튜너는 쿼리 플랜을 보고 질의 실행 계획을 보고 성능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으면 DB 튜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중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DB SQL을 사용하고 성능 문제도 진단할 수 있는. 초보자는 관심 없으면 이런 거예요. SQL을 자기가 만드는 게 급급할 뿐더러 어떤 경우는 그냥 요청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쿼리 좀 짜주세요.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요, DB 쿼리 개발자가 따로 있어요. DB 설계자, 튜너 이런 사람이 따로 DB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개발자는 쿼리 못 짜겠으면 그냥 요청해요.
갑자기 짜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일 때는. 뭐 그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초보되죠. 자, 쿼리 플랜 보기를 MySQL에서 길이 실행 계획을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쿼리 플랜 보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explain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셀렉트 문 있죠. 그 앞에 explain을 붙이면 돼요. 그냥 셀렉트 문 앞에. explai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워크벤치나 토드 같은 도구가 있죠. 도구.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에서 질의 시행 계획을 보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도구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lain이나 도구에서 제공되는 질의 실행 계획을 보는 방법은 DBMS마다 다르고 그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보여주는 게.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질의가 하나 있어요. 북 테이블에서 모든 걸 다 읽어오라요. 여기다가 explain만 붙였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 이거 보는 건 문제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SQL 셀렉트문 앞에 explain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보면 갑자기 약간 모르겠는 문자잖아요. 그죠?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질의 쿼리 플랜을 이해하려면. 자, 여기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이디는 요 셀렉트문 주어진 거 있죠? 이 명령문에서 셀렉트의 순차 번호예요. 즉 이 explain 하라고 해줬던 셀렉트문에 SQL 지기 안에 셀렉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배웠죠? 서브 쿼리도 배웠고 유니온도 배웠죠. 셀렉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아이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서브 쿼리 쓰면. 그리고 셀렉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셀렉트 타입. 그 셀렉트 타입은 셀렉트 프롬 웨어의 그 셀렉트가 아니고요. 이 셀렉트는 DBMS 내에서 데이터 레코드를 셀렉트, 걸러서 가져오는 조건을 의미해요. 심플이 있고 서브 쿼리가 있고 유니언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심플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즉 가장 간단하게 값을 그냥 쭉 읽어오면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 셀렉트 쿼리가 사용하는 테이블일 거고 타입이라는 게 있죠. 타입. 이 타입이 조인의 종류입니다. 조인의 종류 또는 이 셀렉트를 추가 설명하는 정도예요. 앞에 있던 셀렉트 값을 가져온다 그랬죠. 추가 설명하는 정보인데 all 있고 인덱스가 있고 서브 쿼리 인덱스가 있고. 그래서 all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예요. 모두 다. 테이블의 레코드 또는 투플을 읽어오는데 모든 투플 레코드를 읽어서 걸러온다는 소리예요. 모든 투플을. 전부 다 읽는다는 소리입니다. 심플하게 모두 다 읽는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모두 다 읽는데 심플이 보통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DBMS의 쿼리 실행 계획에서 심플 all은 나쁜 의미예요. all은. 그러니까 여기서 all은 모두 다 읽는다잖아요. DBMS의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읽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준다는 소리고요. 하드디스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읽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두 나오는 순간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간단한 진단의 첫 번째는 all이라는 키워드예요. 또는 이 all에 비슷한 말이 full이에요. full. 좀 이따 보겠지만 all 또는 full table scan이라고 나와요. 이게 simple all이 결국은 full table scan을 뜻해요.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fully 스캔 다 읽는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읽는 건 나쁜 겁니다. 하드디스크에서 하나씩 모두 다 읽어요. 그럼 하드디스크 막 벅벅거리는 소리 나면서 왜 이렇게 안 또 기다린 적이 있죠.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으면. 여러분 노트북이나 PC에서 막 하드디스크 읽는 소리 들리잖아요. 많이 읽으면. 전부 다 읽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DBMS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쿼리에 심플 all 등장하면 걔는 일단 의심. 또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full table scan, full index scan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의심, 진단. 얘는 문제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쿼리를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의심할 수 있는 쿼리.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알면 돼요. 심플 all 문제.
풀 테이블 스캔, 풀 테이블 인덱스, 풀 인덱스 스캔. 그래서 풀 스캔 뭐 이렇게 나오면 풀 등장하면, 올 등장하면 일단 의심하면 돼. 90% 이상의 확률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파서블 키즈는 사용 가능한 인덱스예요. 여기 인덱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십니다. 다 익숙하세요? 인덱스라는 단어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여러분 인덱스라는 용어를 쓰셨나요? 안 썼을 수 있는데 인덱싱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트리는 배웠죠. 트리는 해시도 배웠죠. 아직 안 배웠는데 해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면 그냥 변합시다. 트리라는 게 있으면 트리에 여러분 바이너리 트리 배웠고 또 뭐 배웠어요? 바이너리 트리밖에 안 배웠어요? 바이너리 트리 하나밖에 안 배웠어 이제? 진짜로? 다른 종류 뭐? 힙 트리 힙트리. 또 뭐 배웠어요? 네?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 그게 또 바이너리 트리의 변종 이름이야. 균형 트리 같은 거 안 배웠어요? 그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배워요. 네. 그런 균형 트리가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바이너리 트리를 거의 안 씁니다. 바이너리 트리보다 훨씬 빠른 트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배울 때 레드 블랙 트리나 B 트리나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잘해보지 알고 있는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이너리 트리는 굉장히 훌륭한 알고리즘상 동작하는 것들이 많이 그 알고리즘을 쓰지만 실제 트리로 만드는 건 바이너리 트리로 만들어서 데이터 접근하는 데 쓰고 그러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DBMS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대부분 B 트리, B 플러스 트리라는 걸 써요. 그게 균형 트리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지금 DB 어드밴스드하고 알고리즘, 자료구조 3번 정도만 배우시게 돼요. 그 인덱스, 트리들을 쓰는데 트리나 또는 해시나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자료구조라고 불러요. 왜 인덱스가 우리나라로 말하는 색인이에요. 색인. 도서관에 여러분 책 찾으러 갈 때 도서 색인 찾죠. 책에 대한 인덱스를 쓰는 겁니다. 가면 어딘가 이렇게 꽂혀 있었죠.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죠. 그나마. 원래 옛날에 보면 이렇게 책에 책 제목으로 뭔가 카드 하나씩 꽂혀 있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책 하면 그 색인 카드에서 꺼내서 이 책이 몇 번 줄에 몇 번 열에 있네. 이거 보고서 저기 ABCD 1번 줄 가서 찾아갔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지는 안 했어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갈 때. 그 색인, 그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데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미리 갖고 있어요. 따로. 색인 정보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을 다 인덱스라고 부르고 그 인덱스의 종류 중에는 대표적인 게 트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트리에 바이너리 트리든 비트리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트리가 그 인덱스의 종류 중에 색인 종류 중에 해싱 기법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여기서 지금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료구조에서 배우고 있는 트리들을 DBMS는 다 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발자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DB 설계자가 이 테이블에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줘라고 명령을 주면 DBMS 자동으로 생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파서블 키즈에 등장하는 인덱스는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 사용 가능한 인덱스가 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뭐가 등장합니다. 없으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없죠. 그 뒤에 등장하는 키는 실제 사용하는 인덱스. 이 쿼리를 실행하는데 실제 사용하겠다라고 선택된 인덱스예요. 인덱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refer 또는 referenc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인덱스와 비교되는 컬럼 열이에요. 여기 인덱스 사용되는 인덱스가 있죠. 그 인덱스하고 실제 비교되는 컬럼, 테이블의 컬럼 열이 지정될 수 있어요. 또는 또 다른 비교된 또 다른 인덱스가 등장하긴 합니다. 뒷얘기는 혹시 모르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 뒤에 나오는 row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쿼리를 셀렉트를 실행하는데 실제로 DBMS가 조사할 때 몇 개의 투플, 몇 개의 레코드를 조사해야 하는지 미리 추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크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숫자가 100만 건 등장해서 100만 건을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DBMS가 실행 계획을 짜봤더니 100만 건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100만 건을 읽어서 이 쿼리에 답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크면. 여기 지금 2밖에 안 나왔죠. 이 테이블에 2개밖에 없을 때 제가 이거 실행해서 그래요. 레코드 2개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실행한 거지. 지금. 엑스트라는 이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추가 정보들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요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15분 오버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보기 쉽지가 않죠. 여기 나오는 키들을 여러분 검색해 보셔야 돼요. 인터넷 문서 꽤 많이. MySQL 매뉴얼에도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툴을 사용하면 사용자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보여줘요. 여기 서브 쿼리를 쓴 한 가지 예제 쿼리를 작성하고 제가 지리 실행 계획을 툴, 워크벤치에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워크벤치에 이거 쿼리만 그냥 실행했죠. 그리고 나서 우측에 보면 셀렉트 그리드라는 게 리절트 그리드라고 쭉 뭐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엑스큐션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지리 실행 결과 말고 지리 실행 계획을 그래프로 보여줘요.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이 그래프는 화살표 따라 얘 먼저 수행되고 결과가 여기 네스티드 루브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행되고 만나고 또 다시 실행된 걸 그룹핑하고 다시 풀 테이블 스캔하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행 계획을 여러분이 아마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려면 DB 어드밴스드의 일부를 더 배우셔야 돼요. 여기 풀 인덱스 스캔 등장했죠. 빨갛게. 그리고 풀 테이블 스캔 빨갛게 등장했죠. 그래서 워크벤치에서는 풀 뭐 들어간 건 아예 빨간색으로 보여줘요. 위험하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빨간색 위험하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풀로 전부 다 풀로 읽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따져보면 돼요. 풀로 안 읽어도 되는데 빨간색이면 다 이거 뭔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 쿼리에 셀렉트 별표 프롬 북 이거는 무조건 풀이죠. 외어 조건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읽지 않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쿼리는 심플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풀 테이블. 얘는 문제 없는 거예요. 심플에 이거 문제인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은 풀 테이블 스캔, 풀 인덱스 스캔 등장하면 얘 진짜 전체를 읽어야 되나 따져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실습이 있는데 지리 실행 계획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체. 요거서부터 요 실습하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앞에 그 프로그램 숙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시간이 없죠 지금. 요 실습하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니 왜 커미션인데? 인터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시간은 제가 그 인터뷰 일정을 그 강의 게시판에 공지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로 올리면 그 공지 글을 보시고 여러분